주목되는 자율주행 업체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L3에 해당하는 업체들인데 샤오펑과 니오가 있고요. 그다음 리오토도 꽤 좋은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활동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한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바로 중국의 전기차 BYD가 한국에 이제 곧 판매를 시작하게 되고 중국의 어마무시한 전기차의 흐름들이 한국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중국 전기차 전문가 우리 슈리님 모셔서 중국의 현재의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전력 생산 등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슈리의 전기차 세상이라는 중국 전기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슈리입니다. 약 한 1년 되기 전에 이제 다시 오신 건데 신차들의 전기차 성능이 과거보다 이게 워낙 이제 빠르게 변하는 거니까 많이 올라왔나요? 아니면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그냥 비슷한 수준인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24년에 출연했을 때 대비하면 그렇게 큰 이제 전기차적인 또는 이제 친환경차적으로 그렇게 큰 발전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큰 발전은 없는데 이제 중국의 공통적인 분위기가 네. 이제 전기차의 이제 하드웨어적인 스펙, 주행거리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다른 쪽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매년 말마다 발표하는 차년도 중점 기술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전기차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거의 없어요. 네. 25년도 거에는. 대부분 자율주행 및 주행보조.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 콕핏이라고 대표되는 편의사항 강화. 이쪽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아직 1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전기차라던가 친환경차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으로.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최저 합격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합격선을 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만의 특색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율주행 몇몇 이제 한국의 자동차 유튜버들이 가서 중국의 그 자율주행 보고 깜짝 놀라고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 극화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중국의 자율주행 수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어디에도 네. 자율주행이 공식화된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행보조입니다. 네네. 이게 결국에는 L2입니다. 레벨 2예요. 네네. 네, 레벨 3는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이 중국에서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다 L2고요. 네. 유튜버 분들이 가셔서 이제 시승을 하시는데 시승 코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 딜러샵에서 몇 군데 테스트해보고 여기가 가장 괜찮겠다 싶은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예요. 네네.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곳은 계속 돌아다녔을 테니까 시승차가 네네. 데이터를 습득을 했을 거고 조금 다른 게 이제 저는 이제 시승차를 일주일씩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일주일씩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네네. 장단점을 좀 많이 그리고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해보니까 예. 조금 더 아는데 화웨이 쪽은 잘합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L2급 중에서는 상당히 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1티어입니다. 화웨이가. 좀 의외네요. 왜냐면은 화웨이는 전기차에 지금 하드웨어를 만든 지가 기간이 제일 짧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또 그렇지도 않아요. 화웨이의 역사를 보면은 2012년부터 자율주행 쪽하고 이 차량 제어 쪽에 뛰어든 업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업력은 긴 편입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잘하는데 제가 직접 타본 결과 약점은 다 업체들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네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임기응변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대명제가 너무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뭐 추월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추월을 할 때는 좀 약간 칼치기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느낌의 그런 추월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안 합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 보수적으로 좀 하고요. 네.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좀 더 바뀌고 있고, 니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화웨이보다 더 보수적이어서 여기는 계속 이제 사람한테 좀 넘기는 경우가 좀 많기도 하고요. 예. 그래 제가 이제 경험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L3에 근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주행 보조 수준이 L2거든요. 그래서 아직 더 넘어야 할 벽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중국에서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L2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좀 평가하면은 되게 밑에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FSD가 중국에서 안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예 지금 못하게 하고 있고 이제 막 수집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난 작년도에 나왔던 뉴스는 이제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뭐 자율주행이 상당히 수준이 올라갔습니다만 중국에서 이제 막 수집을 해서 이제부터 시도를 해보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는 구축된 지는 오래인데요. 네. 여기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작년인가에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협의는 됐던 거고 데이터는 쌓아놨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FSD를 개발하려면 이제 미국에서 해야 되니까 반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 정부가 반출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국 업체에 비해서 해외 업체,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업체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돼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뭐 L2 소위 말하는 오토파일럿 정도 수준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뭐 일단 업체들은 이제 L3 지역에서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BMW나 벤츠가 중국의 L3 시범 구역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직접 타본 결과로는 확실히 이 다른 나라의 교통 법규나 문화 이런 거를 또 다시 학습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수준이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그 화웨이는 국영이라고 봐야 돼요, 민영이라고 봐야 돼요? 국영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국영보다는 민영의 자율주행 속도가 더 조금 수준이 더 올라갔을 거다 했는데 그건 또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전기차 및 친환경차 분야도 그렇고 이 주행보조 및 자율주행 분야도 그렇고 국영 대 민영의 싸움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인가 15년인가 그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을 하거든요. 중국도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편입이 돼서 그때부터 엄청난 그 국가적 지원을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그때쯤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이제 차를 막 조금씩 찍어내면서 SDV 얘기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영감을 받아서 이제 화웨이도 그쪽 개발을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꽃을 피운 차량이 이제 EREV 차량, 레인지 익스텐디드 차량, 이 화웨이와 동풍자동차 산하의 세레스가 합작한 이제 아이토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최저 트림은 이제 화웨이 인사이드 그 주행보조 및 자율주행 시원 알았는데 중위급 트량 이상에서 하고 있는데 평가가 꽤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오류도 아직까지는 좀 있고 네. 그래서 그 외에 화웨이 말고 다른 업체들은 주목되는 자율주행 업체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L4 쪽은 뭐 크게 다루지는 않아서 일단 L3에 해당하는 업체들인데 샤오펑과 니오가 있고요. 그다음 리오토도 꽤 좋은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리오토 차량을 탄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타보지 못해서 리오토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두에서 하는 아폴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L3로 적용을 하는 게 이제 바이두하고 지리하고 합작한 지위에라는 브랜드인데 요번에 파산 예정이라서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애매한데 바이두는 그냥 L4로 그냥 전환을 할 것 같고요. 아폴로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여담이긴 한데 재밌는 게 1대 투자자가 지리고 2대가 BYD였고 3대가 베이징 현대입니다. 네, 근데 2대 BYD도 탈퇴를 했고 1대 지리도 지금 지위회가 이렇게 되면서 그냥 기술 이전 그냥 공유 정도로만 가고 앞으로 바이두 아폴로에는 베이징 현대에서 생산하는 차량으로 테스트를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면 바이두는 포기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네, L4 쪽을 하고요. 지금 이제 홍콩 쪽에 또 진출을 하고 이제 글로벌로 가겠다라고 L4로.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자율주행 얘기는 이 정도 해보고 중국의 이제 자동차 상황들을 한번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총 자동차 판매 대수는 어떤가요?
총 이제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3,140만 대가 좀 넘는다. 자동차 공업협회죠. 네. 그쪽에서 얘기한 건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미국은 딜러샵들이 그냥 판매를 거의 책임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잘 한국 쪽에서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도 비슷합니다. 딜러샵들이 재고 가지고 있고요. 중국 상하이에서 신장까지 가는데 7,000km 가까이 돼요. 6,600km인가? 네. 그러니까 그 캐리어 차량으로 이동하면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운송 중인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판매된 건 한 2,800만 대 정도로 추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중국 딜러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딜러십 재고가 12월 말에 300만 대가 좀 넘는다. 340만 대 수준 정도라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인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한 2,800만 대 전후 약간 이제 뭐 오차는 있겠죠. 제가 따로 이렇게 수집을 한 거니까 2,800만 대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도시 지역은 이제 풀로 다 차가지고 판매될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반해서 3천만 대면 어마무시한 숫자인데 여전히 뭐 자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중국의 인구가 뭐 13억 좀 넘고 14억 좀 미만, 뭐 13.5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네. 운전면허 보유자가 이제 5억 3천만 명입니다. 이제 한 40%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 멀었죠. 한국만 해도 운전면허 보유자가 2,500만 명이 넘습니다. 50%가 넘어요. 60%에 가까워요. 거의 3천만 명 가깝거든요. 네. 그리고 G20 국가들 운전면허 보급률이 보통 50%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것 때문에 레거시 업체들이 중국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한 3억 명 정도가 운전면허를 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신차를 구매를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중국의 이제 시장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24년 기준으로. 네. 자동차 공업협회 발표로는 660만 대가 좀 넘는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610만 대 정도가 실제 이제 사람들이 타는 거로 보이고요. 네. 대략 한 50만 대 좀 넘는 차량은 이제 운송 중이거나 네. 딜러들이 이제 중국도 땅덩이가 넓으니까 거점 지역에 이제 잘 팔리는 트림들은 보관해놓고 뭐 쌓아놓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거를 전기차 무덤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0만 대 정도가. 중국에 이제 보면 24년도에 아마 중국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이 제대로 되는 거의 원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백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 우리는 뭐 사실 전기 버스 봤고요. 그다음에 MPV 뭐 이런 화물차 비슷한 것들을 좀 우리는 목격을 했는데 수백만 대나 팔렸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전기차라든가 자동차의 수출 미래에 대해서는? 잘하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동남아든 남미든 차는 필요하니까요. 네. 어떤 나라든 차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들이 잘 팔릴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24년이 저도 중국 자동차 업계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대략 550만 대 정도가 수출이 됐거든요. 승용 부분에서. 근데 400만 대 정도가 정확히 380만 대인가 그럴 거예요. 380만 대 정도가 중국 브랜드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50%를 넘은 게 거의 최초입니다. 작년이. 폭스바겐, 토요타, 뭐 BMW, 벤츠. 근데 몇몇 업체 이제 해외 업체들은 정확한 모델이나 수량을 공개하진 않아요. 근데 뭐 테슬라 같은 것도 중국 수출 모델인 거죠. 네네. 따지고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그 550만 대 정도 중에서 400만 대 가까이가 75%좀 안 될 거예요. 72%가 그럴 건데 거의 그 중국 브랜드입니다. 요거가 중국의 이제 원년이다. 작년은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23년도까지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해외 브랜드의 점유율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이제 24년도에 해외 브랜드가 수출량 한 550만 대 중에서 150만 대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200만 대가 조금 그 근처인 것 같더라고요. 150에서 200만 대 사이. 왜냐하면 발표를 안 한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차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국 업체들이 잘하고 있다. 근데 이거의 수출처가 대부분 러시아, 남미, 동남아 위주고 유럽 쪽은 MG 정도를 제외하면 별거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G20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일본계가 왜 큰일이 났냐, 사실 일본계가 이쪽을 꽉 잡고 있었잖아요. 남미, 그렇죠. 동남아. 태국 같은 데 가면 네. 전부 다 일본 저기 뭐 전부 도요타죠. 그렇죠. 쉽게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거기가 큰일 난 거는 그쪽을 이제 중국 브랜드들이 대체를 해나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전기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기차가 많아졌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 전기 요금 대비 내연기관 소위 말하는 휘발유나 경유 요금 대비 전기 요금이 뭐 싸다 이러면은 전기차로 좀 이동할 수 있는 그 유인책이 많으니까 어떤가 그 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중국의 기름이 리터당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일반유 92%, 얘가 대략 7.5위안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300원 조금 넘는 거예요. 네네. 네. 1,400원 뭐 이 정도 되는 예. 거고, 이제 고급유가 지금 8.2위안, 1,500원 좀 넘는 거예요. 네. 1,500원 근처. 근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1kWh당 1kWh당 대략 완속 충전이 0.5위안 정도. 급속 충전은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큰데 대략 1.5위안 정도. 약 라고 300원 보시면 가까이 돼요. 되는. 네. 네네. 그 연비가 예. 따지면은 2분의 1 정도거든요. 1리터로 대략 10km 간다고 치면은 내연차가, 전기차는 1kW당 5km 조금 더 갑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니까 대략 급속 충전 시 300원 정도라고 보셨을 때 600원 정도면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완속으로 하면 엄청나게 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료비적인 측면에서 거의 이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혜택까지 받으니까 거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무슨 혜택을 받으실까요? 저는 이제 샤오펑 초기 차주다 보니까 공짜로. 각종 혜택을 많이 받아서, 충전 쪽 혜택을 많이 받아서 저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집에서 하는 거를 샤오퐁이 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계량기 되죠. 계량기에 다 가능합니다. 계량기. 어떻게 돼 달아내가. 있길래? 그러니까 충전기에 이제 통신 모듈을 달아가지고 얼마 받았는가 이거를 이제 차에다 쏴주면 차가 이제 통신 기능이 있으니까 샤오폰 본사로 쏘는 거죠. 여기서 얼마 충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 대신 내드립니다. 이런 거죠. 그런 돈을 대신 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슈퍼차저를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인데 네. 오히려 그냥 아무 충전기에다 해도 샤오퐁에 돈을 내준다. 아무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협약이 된 업체들의 충전 업체만 해도 한 30개 되니까 중국에. 네. 그 중에서 한 8개 정도는 이제 돼 있는데 다행히도 제 이제 동선상에 있어서 무료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월세살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충전기를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네. 그렇게 되는군요. 중국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가장 그 황당했던 뉴스와 깜짝 놀랐던 뉴스가 중국의 친환경 전기 발전의 비율이 정말 그림처럼 올라갔더라고요. 깜짝 놀랄 수준이에요. 전 그 보고도 여전히 안 믿어지는데 태양광 발전 규모가 전체 발전에서 30% 가까이 된다는 거. 그걸 보고 전 너무 놀랐는데 이건 뭐 잘못된 뉴스 아닌가? 약간은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태일 때면은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게 맞습니다. 아주 낮이 해가 좋고 네. 발전이 잘 되는 잘 시간에. 되는 거로만 계산하면. 근데 날씨가 비도 오고 구름도 많이 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수력하고 원자력 이런 이제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이걸 다 해면은 지금 40% 정도는 됩니다. 실제 발전량에서. 그렇군요. 네. 그럼 엄청난 비율이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중국이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고비 사막 이런 데를 어떻게든 좀 이용할까 이런 부분이라서 그쪽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는 진짜 엄청 깔았습니다. 아니 뭐 어느 정도 되길래 그래요? 뭐 수십 킬로 이상 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거의 1테라와트시까지도 이론상 네. 태양열 발전으로 지금 중국 전체에서 1테라와트시를 더 깔겠다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테라와트시가 깔렸고 또 추가로 1테라와트시 더 깐다? 아니요, 최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올해 7,000기가와트시 정도 될 거고요. 네. 아마 내년에 1테라와트시를 찍겠다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구나, 25년도. 네. 와, 그러면은 사막이 그냥 전부 다 그림자로 뒤덮이겠네. 그 태양광
그 발전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유지 보수가 힘드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태양열 발전소를 깔렸는데 송전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러다 다른 보니까 문제죠. 이제 발전을 해도 못 써가지고 버리는 전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뭐 용량 자체는 발전 가능 용량 자체는 1TWh 이미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실제 사용 가능한 게 한 작년 24년도 기준으로 대략 6천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천 근처, 6천 기가와트시. 그래서 고기사막 근처에요. 진짜 온갖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막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그 전력을 사용하려고. 네. 그거 가지고 막 하우스 같은 거 지어갖고 농작물 짓고 막 온갖 거 다 하고 있고, 그 중국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동영상 플랫폼 같은 데서 보시면 그 사막에서 그 사막 개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개간하는 그런 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태양열 발전에 그렇게 사막 쪽을 활용을 하는 그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송배전이 안 되니까 어차피 송배전을 완성하지 못해서 남아서 그냥 갖다가 버릴 거면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가 인프라 사업은 중국은 웬만한 거 다 끝났어요. 해안 지역은. 그러니까 이 인프라 산업을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의 건설업체들 망해가잖아요, 지금. 어. 일거리를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사막으로 보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몇몇 업체는 아예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건설업체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를 좀 살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제가 이걸 이 ESG로 유럽에서 뭔가 장벽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 속도면 발전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중국도 아시다시피 자국 내 생산되는 석탄이나 뭐 가스 이런 거로는 화력 발전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나마 좀 잘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태양광, 결국은 태양열 이제 쪽으로. 송배전이 문제네. 결국은 그러면 전력 많이 나오고 이런 쪽에 뭐 서버나 클라우드 센터 뭐 이런 걸 엄청나게 짓고 싶어 하겠네요. 근데 거기는 또 대부분 또 사막 쪽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열 관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의 이제 전력 상황들 잠깐 살펴봤고요.